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홍준표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홍 때리기 토크쇼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준비된 판넬 좀 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6.13 지방선거죠. 6.13 프로젝트 1번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이런 캠페인인가요? 일단 당내 사정을 보면요. 지금 홍준표 대표와 중진들 사이 아주 험악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연탄가스처럼 올라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진들이 그럽니다. 독선적이다. 막 이렇게 뭐 항의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바퀴벌레는 연탄가스에 죽나?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홍준표 대표 관련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까지 오가는 지금 당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프로젝트 1탄으로 준표 때리기 토크쇼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이런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2탄, 3탄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준비된 영상부터 이 영상 보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한다는데 이거 과연 홍준표 대표한테 당사자인 홍준표 대표한테 동의를 받고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본인의 아이디어를 그냥 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그냥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받았다면 공표죠. 그렇죠. 받았으면 O고 안 받았으면 X인데 지금 보면은 O를 4분이 하셨고 안 받았을 거라를 하신 분이 2분 하셔서 뭐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만 답변을 들어보겠는데 일단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니까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처음 예. 진행 계획까지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홍준표 대표는 항상 이제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세잖아요. 뭐 나와봤자 뭐 문제 되겠냐. 홍준표 대표 혹시 또 근거 있는데 없다고 또 그런다고 또 뭐라 그러신 거 아닐까? 그래서 아마 그거 해봐라 그러면 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진행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차라. 뭐 그다음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 통상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통상 이런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하면 어떤 당 전체, 조직 전체가 바뀌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캠페인을 들어봤는데 특정 대표를 뭐 대상으로 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이거 왜 그러냐면요. 생소해서. 지금 아까 유인태 의원이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집권당 입장에서. 예, 야당 대표가 지금 집권당을 위해서 제일 잘해주겠다라고 잘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인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도 집권당 대표가 조금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바꾸는 과정들이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께서는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 발언이 나온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죠.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마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약간 하나는 즉흥적일 수 있다라고 즉흥적으로 보신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달라졌어요 한다는데 홍준표 대표가 달라졌다는 이 전제는 홍준표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중진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즘 질문 드렸는데 관련 영상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13 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가동시킬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또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당의 이미지 개선 중시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프로젝트 반드시 실행하고 또 성공시키겠습니다. 가령 준표 때리기 토크쇼가 있습니다. 준표 때리기 토크쇼. 기존에 하여튼 우리 대표에 대한 좀 거칠고 그런 인식을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다 털어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 이런 프로젝트 하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홍준표 때리기 토크쇼를 진행하겠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토크쇼가 진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짧게 추정을 좀 해주시죠. 이지주 소장께서 아까 답변은 X를 했는데 발언 기회가 없으셨는데. 네, 뭐 그거와 연관돼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달라져야 합니다를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확장성을 억제하고 있는 분이 홍준표 대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가에는 그런 걸 봤었을 때.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로서 참 답답하겠죠. 달라져야 한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인정을 하는데 당대표 스스로만 좀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졌어요라기보다는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당위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았고요. 설사 그런 것들이 열린다 하더라도 저는 뭐 실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또 뭐 예를 들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보이는 모습들이 과거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득점하기는 만만치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 소장님.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요. 네. 프로 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저녁만 되면 막 TV 있는 예, 집에 예. 가서 다 그거 봤죠. 근데 하루 아침에 맛이 가버렸어요. 왜? 여기서 비기기로 했는데 지금 방금 하신 표현은 뭐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좀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졌다. 예, 예. 그런데 왜 그리 됐냐? 네. 서로 비기기로 했는데 네. 한 선수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진 선수가 이건 프로 레슬링의 쇼다인 거예요. 예, 예. 저는 이 한국의 야당이 보수 야당이 힘을 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애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왕 때리기를 하려면 짜고 때리지 말고요. 프로 레슬링처럼 진짜로. 제대로 때리는 인물을 불러다가 좀 해라. 저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시면 저는 기꺼이 악역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무기를 들어서 어필을 하신 거네요. 저는 이게 똑같은 이야기라 가지고요. 예, 서정욱 저도 변호사. 이게 그 토크 쇼만 가지고는 감동이 없어요. 저도 이게 토크 쇼가 아니고 예. 진짜 이게 홍준표 대표를 때리됩니다. 아.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충언역이라는 말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말은 이게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이 좋거든요. 예. 저는 이게 홍준표 대표의 장점이 정말 이게 솔직하고 담백한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약간 정제된 모습이 안 보이는 게 단점도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단점에 대해서 정말 이게 충언역의 심정으로 홍준표 대표가 이게 처절한 진정성으로 환골탈태해서 다시 이게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주면, 고언을 해주면 저는 이게 상당히 새로운 준표, 뉴 준표로 태어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이 두 분은 진짜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저쪽으로 가서 김한규 변호사. 네. 둘이는 절대 저는 지금 때릴 때가 아니고요. 네. 좀 국민들한테 일단 그 사과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사과. 어떻든 간에 지금 현 야당이죠. 현 야당이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같이 이제 모셨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하여간 그 대통령 두 분이 다 지금 구금된 상태입니다. 예. 구금된 상태면 지금 때려서 뭐 이렇게 아프다 뭐 이럴 상황이 아니라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국정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예. 강한 야당. 특히 이제 또 보수 쪽에 보수가 괴멸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좀 보수를 재정비하고 강한 야당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지지율이 높지 않은 증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지난 10년간에 어떻든 간에 뭐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뭐 반성하고 그 다음에 때리던 그건 그 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2012년이죠. 19대 총선 당시에 그때 새누리당이 그 홈페이지에 광고 배너를 하나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띄운 것이 새누리당 세대다라는 광고 배너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 배너에 출연했던 인물이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때 당시 동대문을에 출마했는데 그때 홍준표 대표가 별명이 홍그리버드라 해서 홍준표와 앵그리버드를 합쳐서 그렇게 아마 이래서 재밌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 대표가 그렇게 자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런 자신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뭐 그런 식의 장면에 조금 화를 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 그대로 난감해지는 세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예측이 틀려서 보수 야당이 제발 좀 다시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약간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네. 아까 허락을 받지 않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추정을 좀 해주신 거예요. 부탄이 깔린 것 근데 제 같습니다. 예측이 아마 틀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저 토크쇼가 한 번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청객들 사이에서 진짜 예. 보수 정당을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가 뭐 토리당부터 따지면 한 4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고 예. 지금 보수당으로 따져도 200년 가까운 전통을 갖고 있는데 항상 어려울 때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은요. 낡은 리더십을 내보내고 예. 젊고 참신한 리더십을 내세워가지고 네. 좀 더디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권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수당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토론에 가서 홍준표 대표한테 아예 좀 한 발 물러서셔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데 역할하시는 게 진정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회가 한 번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장수 수석께서요. 예. 아까 본인이 가서 진짜 쓴소리 그럼 뭐 하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당장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보 투쟁이라고 봅니다. 안보 투쟁?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 정권이 지금 이 자신의 드라이브를 가는데 예. 보수 쪽에서는 의견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러든 저러든 분명하게 의견이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뚝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예. 이 한국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느냐, 평화협정을 찬성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종전선언을 찬성하느냐, 비핵화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냐라는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하지만은 예. 한국당도 자기 이야기를 분명히 내야 된다는 당 겁니다. 입장에서 근데 그런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예. 그냥 이런 어떤 뚜렷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차지현 교수께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이다. 만약에 조언을 부탁한다면 저는 지금 소수의 집토끼에 너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뭐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차기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 자신의 집토끼뿐만 아니라 지금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를 잡으려는 예. 모습이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한 시간이 한 50초 좀 채 안 남았는데 손옥 변호사가 좀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언한다면요. 예. 정말 이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확립해야 돼요. 정말 이게 지금 보수의 가치, 예. 정책 이게 실종이 돼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터 해서 예. 지금 이게 현 여권은요.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게 복지를 내세우잖아요. 예. 우리는 이게 강한 시장, 예. 어떤 작은 국가, 이런 게 진정한 어떤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 투쟁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한 10초쯤 남았는데 이지주 수장께서는 뭐 짧게 한 얘기 주시죠. 글쎄요, 저는 15%를 버리면 0으로 갈 각오가 돼 있다면 다시 예전과 같은 영광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네. 지금 15% 정도의 어떤 지지율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차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숨가쁘게 이슈를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MBN 뉴스 바로 이어집니다.